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저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한번 볼게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통해서 ohm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전기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슬비라는 친구가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이렇게 고무관을 잡고 물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레방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우리 전압을 여기서 전압 그리고 전위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더 크게 되면 전위 차이가 더 커지니까 전압이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압이 더 커지면 물이 그렇죠. 더 빨리 돌겠죠. 물레방아는 더 빨리 돈다는 것은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진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실험으로 정리를 했더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로 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처럼 전기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그럼 전류의 세기가 전압의 어떤 관계? 그렇죠. 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례 표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세기는 비례 관계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쭉 1차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했는데요. 저항은 개념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방해. 그러니까 저항이 세면 방해가 더 커지니까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전류의 흐름은 잘 흐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와 전기 저항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렇지. 반비례 관계에 있을 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가 전류와 저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류는 저항분의 1과 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 반비례 관계이다. 자, 이때 전압은 반드시 일정해야 돼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이때 저항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는 전압과 비례한다.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 이 두 가지 식을 한 번에 우리가 묶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전류는 그렇죠. 전압에는 비례하지만 저항에는 반비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식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식을 가지고 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전기 저항분의 전압이다. 자, 아까 우리 요 식에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과 비례한다. 요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이항할 수 있겠죠.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전기 저항. 그래서 V는 IR이라는 유명한 옴의 법칙 식이 유도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한 가지를 조금 빼먹은 것 같네요. 우리 전기 저항은요. 이렇게 기호로는요. 전기 저항을 이쪽에 정리를 해볼까요?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였고요. 기호로는 R, 레지스터라서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그렇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 약간 꼬마 전구, 회로 안에 있는 꼬마 전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ohm의 법칙을 정리를 해봤어요. ohm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딱 한 가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저항이
15옴인 니크롬선에 3V의 전압을 걸어주었어요. 이때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네요. 우리 저항과 전압과 전류의 세기. 그렇죠. 기호로 R, V, I였습니다. 그러면 저항과 전압을 알려주고 전류의 세기를 묻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VIR로 이루어진 ohm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ohm의 법칙이 V는 IR이었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를 물어봤으니까 I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I는 R분의 V. 그러면 R은 15ohm이고 V는 3V이므로 5분의 1A. 그래서 따라서 0.2A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ohm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8쪽입니다. 교과서 38쪽. 자, 우리 전선에 전기 저항은 왜 생길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못을 세워놓고요. 못은 여기서 원자를 뜻하고요. 구슬은 전자를 뜻합니다. 우리 도선 안에 자유전자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누구에 부딪히나요? 그렇지. 막 못에 막 부딪히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기 저항이에요. 그러면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원자와 충돌해서 그 운동을 방해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와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전기 저항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전기 저항은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 물질의 길이, 물질의 굵기가 있는데요. 종류,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리와 고무 등 이런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배웠죠. 여기에서는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체, 우리 전선에 사용하는 구리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종류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원자,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 배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잘 통하고 어떤 것들은 잘 통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길이인데요. 우리 이거는 실험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림과 같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같이 똑같이 연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니크롬 선을 하나 놓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이 니크롬 선의 길이를, 저항의 길이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항의 길이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구의 밝기는 아까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충돌하려는 원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저항은 커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물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원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원자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굵기입니다. 물질의 굵기는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39쪽입니다. 자, 물질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렇게 니크롬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굵으면 굵을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니크롬선에 비유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버랜드를 갑니다. 우리 5월달에 에버랜드를 가죠. 에버랜드를 가는 출입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는 1번부터 13번까지 이 출입구 하나로 가는 거라.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두꺼운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길로 1번에서 13번까지 가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렇게 큰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큰 길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우리가 충돌을 덜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훨씬 더 충돌을 많이 하고요. 여기는 충돌을 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더 굵은 것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굵은 쪽이 전기 저항이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굵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게요. 물질의 굵기는 굵으면 굵을수록 물질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저항이 아까 R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물질의 길이에 대해서는 길면 길수록 커지니까 비례 관계에 있고요. 물질의 굵기. 단면적은요. S를 단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면적은 그렇지.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